아득한 옛날, 중국 대륙은 수백 년간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에 수많은 제후국들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다투었죠. 그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진은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가 훗날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나라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기원전 361년, 효공이 즉위하고 위나라 출신의 재상 상항을 등용하면서 진나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상항은 당시 유행하던 유가 사상 대신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혈연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법과 상벌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죠. 상항의 개혁은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렸고, 병사들에게는 군대에서 세운 공적에 따라 자기와 토지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존의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나라를 여러 개의 군과 현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 개혁은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효공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상항의 법치주의는 진나라를 압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훗날 천하를 통일할 기반이 되었습니다. 상항의 개혁 이후 진나라는 6나라를 압도하는 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47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진의 왕위에 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진시황으로 불리게 될 영정이었습니다. 영정은 즉위 초부터 권신 여부리의 섭정에 시달렸지만 청년이 되자마자 여부리를 숙청하고 자신을 위협하던 모든 세력을 제거하며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났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손에 넣은 영정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천하통일의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와는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원교근공이라는 뛰어난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약체였던 한나라를 시작으로 내부가 분열된 조나라를 무너뜨렸고 대규모 수공 작전으로 위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거대한 남방의 초나라도 압도적인 병력으로 멸망시켰으며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연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마지막 남은 제나라까지 정복하며 영정은 드디어 육국의 땅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혼란을 끝내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국가를 세운 영정은 자신의 업적이 전설 속 사망우제를 능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최초의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라 칭했습니다. 이 칭호는 그의 위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 진시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한 영정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살아온 6나라의 백성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묶는 것이야말로 정복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진시황은 혼란을 막고 통일된 제국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은 먼저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사망우제라는 전설 속의 신과 같은 존재와 왕이라는 인간의 지위를 합쳐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죠. 또한 황제의 명령을 조라하고 황제의 글을 제라 부르는 등 모든 용어를 새롭게 정하여 황제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일 정책들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달랐던 문자를 진나라의 문자인 소전체로 통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고 이해하게 되어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나라의 다양한 화폐를 폐지하고 진나라의 화폐인 반량전으로 통일했으며 무게, 길이, 부피를 재는 기준인 도량형도 통일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처럼 기능하게 되었죠. 또한 진나라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률 체계를 전국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진시황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600년이 넘는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진시황은 제국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막대한 국력을 동원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였습니다.
북방 유목민족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6나라의 성벽들을 연결하고 증축하여 동쪽 사나이관에서 서쪽 가욕관에 이르는 거대한 만리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지만 훗날 중국 북방의 방어선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운하를 건설하여 군사적 이동과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군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었죠. 자신의 권위와 영생에 대한 욕망을 담은 거대한 궁궐, 아방궁과 사후 자신을 지키게 할 거대한 병사들의 조각상인 병마용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병마용은 8천여 명의 병사들이 실제 크기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도 그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시황은 백성들의 사상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서적들을 모조리 불태웠죠. 이것이 바로 분석행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진시황의 폭정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오직 황제만이 옳다는 사상으로 통합하려 했던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막대한 권력을 손에 넣은 진시황의 마지막 욕망은 바로 영원한 삶, 즉 불로장생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쪽 바다로 보내고 불로불사의 술법을 익힌다는 도사들을 가까이 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그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기원전 210년 순행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진나라는 멸망을 향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은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10년 5번째 순행 도중 그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진나라 멸망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진시황이 죽자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는 그의 유언을 조작했습니다. 진시황은 장남인 부소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지만 이들은 부소의 세력을 두려워했죠. 이들은 유언을 위조하여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막내 아들 호해를 이세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호해는 황제의 자리에 앉았지만 모든 권력은 교활한 환관 조고의 손에 있었습니다. 조고는 이세 황제를 조종하며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충신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만 가까이 두었죠. 이세 황제는 사냥과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고 조고는 이 기회를 틈타 점점 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진시황의 가혹한 통치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만리장성과 아방궁 같은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어 고향을 떠났던 백성들, 과도한 세금과 엄격한 법률에 짓눌렸던 민심은 들끓고 있었죠. 그러던 중 기원전 209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거대한 반란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농민이 약속된 기한까지 집결지로 가지 못하게 되자 어차피 죽게 될 바에 차라리 반란을 일으켜 죽음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는 이들의 외침은 순식간에 천하의 백성들을 들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진승과 오광의 반란을 시작으로 천하 곳곳에서 진나라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6나라를 멸망시켰던 진나라였지만 이제는 6나라의 옛 귀족들과 영웅들이 다시 봉기하여 각자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항우와 유방 역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막강했던 진나라는 허수아비 황제와 탐욕스러운 환관의 손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기원전 206년 반란군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했고 3세 황제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단 15년 만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진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진나라는 비록 짧은 역사를 남겼지만 그 유산은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의 황제라는 개념, 중앙집권적인 군연제, 그리고 문자, 화폐, 도량형의 통일은 후대의 왕조들이 본받아야 할 제도의 표준이 되었죠. 진나라가 쌓아올린 거대한 토대 위에서 한나라를 비롯한 후대의 왕조들은 더욱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